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행정감시센터 선임관사 김태일이라고 합니다. 내란 재판이 중계되지 않았던 약 5개월 동안 재판을 빠짐없이 방청하고 기록한 참여연대. 김태일 간사는 법정에서 흐느낀 한 군인을 잊을 수 없습니다. 12.3 계엄의 밤, 이진우 수방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직접 차를 타고 이제 국회 주변을 돌면서 이제 계엄군을 이제 실시간으로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의 이제 지시를 받아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지휘를 했던 것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차량에 탑승했던 그 병사분이에요. 계엄 당일 밤 이진우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4차례 통화했고 수화기 건너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더라도 계엄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미에 이제 검사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제 조사받을 때에는, 검찰 조사받을 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걸 얘기하게 되면 꼭 군 조직 내에서 배신자가 될 것 같고 그런 게 무서워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나 이제 사령관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 굉장히 밤에 잠도 안 오고 꿈도 꾸고 하면서 괴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흐느끼기도 하고 법정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죄책감을 털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위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정치부에 있으면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선 전부터 계속 취재를 했었어서 외모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그냥 익숙한 얼굴이었고 뒤로 갈수록 본인이 이제 약간 안 달랐다고 해야 되나? 거대 야당 재판장님, 이거는 지금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잠깐만요. 가만히 좀 계셔보고 그 여론조사 꽃하고 선관위는 가다가 중간에 스톱했죠. 중간에 가던데도 거기서 중단하고 거의 다 간 데는 근처에서 대기한 거지. 확보하라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해정 아니 지휘관들이 장관이 그 저 네 피고인 군데는 일단- 취소하라고 안 했어요? 피고인 저한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일단 답변은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셨으면 끝까지 답변을 듣고 내가 막 빨리 변호인들 제치고 내가 신문을 해서 저 증인을 어떻게든 이렇게 쏘아 붙여야 되고 밀어 붙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뒤로 갈수록 좀 추했죠. 내란 재판 28차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확보 지시를 받은 방첩사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방첩사 군인들은 선관위로도 투입이 되고 여러 군데 이제 투입이 됐던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이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 때 나름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임무를 받았던 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무 토의를 하면서 그 임무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따져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었습니다. 이거 불법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따르면 항명이라고 하니 따르는 척이라도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좀 늦게 출동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증인이 했는데 그때 저가 나오면서 그래도 저만 가겠다. 나머지 인원들 넘지 마라. 한강 넘지 마라. 넘으면 안 된다. 현 위치에서 어떻게든 대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계엄의 밤, 강을 넘지 않는 것으로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저항했던 군인들. 그런 군인들은 법정에서 한때 군 통수권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빨리 안 가냐? 가서 뭐 이러이러한 거 빨리 조치해라. 그런 식의 그런 강압적이거나 막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내려온 적이 없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너무 근데 뭐 그렇죠?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되게 뭐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니네 그 비상계엄에 가담한 거 되게 자율적으로 한 거 아니야? 내 책임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란죄에 엮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때문에 진짜 인생 망칠 수 있는 증인들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한 나라의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라는 좀 현타 같은 것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예, 아이고 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이랑 오후까지 나눠서 나오시더라고. 공판이 종료될 즈음 방첩사 한 군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저 재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12.3 계엄의 그 주범으로 지키고 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서도 그 12.3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 좀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군인 A씨를 만났습니다. 그도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검사들이 왜 우리를, 왜 군인들을, 하필이면 총리부터 시작해서 부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위원들, 장관들하고 쭉 있는데 국방부 장관도 있고 사령관들도 있고 근데 왜 우리를 불렀을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희는 군 통수권자의 어떤 지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법정에서 만났을 때는 그 어떤 감정보다는 사실 분노가 더 앞섰습니다. 결국 그 대통령도 본인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들은 다 군인들이 잘못했고 본인이 좀 성과가 있었던 것들, 예를 들면 시민들과의 유혈 사태를 막은 게 본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한테 그 지시는 받았죠. 실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아라. 김동연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까? 실탄을 개인을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생각했던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옹졸하고 치졸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숱한 논란을 낳은 윤석열 피고인. 홍장원 당시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도 장시간 직접 신문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그 방첩사를 도와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제 증언을 했잖아요. 내가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반국가 간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 아니 나는 누굴 잡아들이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저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피고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왔을 때는 방첩사령관이 수사를 잘 모르니까 무리한 일을 했다, 무리수를 벌였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고.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홍정원 전 차장의 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검사 윤석열도 법정에서 봤어요. 어쨌든 정의로운 검사로서 이제 뭐 인정을 받았던 한때 그랬던 분이 대통령을 거쳐서 피고인으로 전락을 했는데 뭐 이렇게 법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보면서 당신이 검사였을 때는 저런 피고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 검사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내란 어쩌고 하면서 떠들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란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국회를 문을 닫거나 또는 뭐 반영구적으로 국회를 셧다운을 시키거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신뢰를 높여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국헌을 더 강화하고 헌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진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평화롭게 종식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하는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어디가? 저 사람이 우리를 왜 때릴까? 시민이 우리를 왜 때릴까?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인데 저 사람이 우리를 때리는 건 뭐가 잘못됐다. 이거 우리가 뭔가 임무가 잘못됐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를 또 막아서기 시작했고 또 잘못됐다는 걸 계속 일깨워주시고 결국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위반한 여러 가지 헌법 조항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해요. 헌법 제5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군에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군사독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 얼마나 많은 공포감을 줬을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실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1년이 지났음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지금도 저는 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자리에 투입시켰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 검찰 측 구형 특검본님이 하실 건가요? 예.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주무관. 서서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입니다.
이에 국민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믿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이 주장한 것처럼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최고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정형을 왜 만들었겠어요? 이런 정도의 행위에는 이런 정도의 형벌이 맞다, 합리적이다, 그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내란을 범한 범죄인에게는 그게 만약 유죄일 경우에는 사형을 할 정도의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참작해줄 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이나 무기인고를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은 죄질도 아주 안 좋고 개전의 정도 전혀 없고 이 양형에 그 참작해줄 사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